누군가와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상대방이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설득하려 해도 단 한마디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답답하고 속이 타들어갑니다. 더 강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포기해야 할까요?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 꼭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가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의 좌절감.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잘 설득하는 사람들은 아예 설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말의 힘을 믿지 않고 감정의 힘을 믿습니다. 설득하고 싶다면 설득하지 마십시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십시오. 오늘 방송에서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본 데일 카네기의 철학을 바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대화 기술을 넘어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었던 인간관계의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팀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때마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상대방은 그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리감이 생겼고 점점 대화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선배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의견을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아무도 제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그때 선배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논리를 펼치는 순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너는 상대를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이겨먹으려 하고 있는 거야. 청년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방을 이기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옳은 방향을 알려주고 싶을 뿐인데요. 선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면 논리보다 감정을 먼저 생각해야 해. 상대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그 사람에게는 소음일 뿐이야.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처음으로 자신의 대화 방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데만 집중했고 그것이 상대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는 대화하는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말보다 공감을 우선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동료들은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특별한 설득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었고 논리를 더 날카롭게 다듬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감정을 먼저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오히려 벽을 느꼈던 순간,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 대화할 때 왜 내 말이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고민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상대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 감정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움직이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번에는 인간관계에서 감정을 움직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지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어떤 순간 가장 마음이 움직이시나요? 논리적으로 완벽한 설명을 들었을 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말을 들었을 때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논리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말이 차갑게 느껴지거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거부감이 생깁니다. 반면 논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감정을 제대로 읽고 공감하는 말은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이 원리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수없이 반복된 법칙입니다. 고대 로마의 위대한 연설가 키케로와 카이사르를 비교해 볼까요? 키케로는 당대 최고의 논리적 웅변가였습니다. 그의 연설은 철저한 논리로 구성되었고 듣는 사람들에게 지적 감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감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논리로 공격했고 그 결과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카이사르는 달랐습니다. 그는 논리를 앞세우기보다 상대의 감정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부하 장수나 병사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을 먼저 읽었습니다. 때로는 논리를 희생하더라도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했고 그 결과 사람들은 그의 말에 감동하고 따랐습니다. 그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키케로는 뛰어난 논리로 사람들의 머리를 움직였지만 카이사르는 감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의 충성심을 얻은 것은 카이사르였습니다. 이 원리는 현대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 조직을 이끄는 리더, 심지어 친구나 가족과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인 설득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설득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리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수익성이 뛰어나고 시장에서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직원들은 별로 감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왜 중요한지, 그들이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정적인 연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리더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를 맡는다면 단순한 수익을 넘어 우리 회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함께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말이 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논리적인 설명보다 감정적인 연결이 있는 말이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집니다. 이는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흔히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그건 별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야. 하지만 이런 말이 상대에게 위로가 될까요? 오히려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만 들게 합니다. 그럴 때는 논리보다 감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말 힘들었겠구나. 네가 그런 기분이 드는 게 당연해. 이렇게 감정을 먼저 공감하면 상대는 더 깊이 위로받고 여러분의 말을 더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원리를 실생활에서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설득하려고 할 때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상대가 틀렸음을 지적하며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논리가 아무리 완벽해도 상대가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반발심을 키우고 더욱 완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논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읽고 그 감정을 통해 다가가는 것입니다. 설득이 아니라 공감이 먼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팀원이 실수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실수로 인해 중요한 프로젝트가 지연되었고
상사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상사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 실수 때문에 프로젝트가 늦어졌어. 왜 좀 더 신중하게 확인하지 않았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팀원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고 때로는 반발심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접근하는 리더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 너도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 나도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놀랐어. 하지만 괜찮아. 이번 실수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자. 이렇게 말하면 팀원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난받는 느낌이 아니라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고민할 마음이 생깁니다. 이 원리는 친구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친구는 여러분의 말을 듣자마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럴 땐 그냥 신경 쓰지 마.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돼. 하지만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런 기분이 드는 게 너무 이해돼. 나라도 정말 속상했을 거야. 많이 힘들었겠다. 어떤 친구에게 더 마음이 가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결책을 주는 친구보다 자신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친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논리보다 감정을 먼저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논쟁이 아니라 공감을 선택하고 설득이 아니라 이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원리를 실제 인간관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통해 움직이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감정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따라하거나 형식적으로 공감하는 척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공감적 이해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 없이 들으려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이런 말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요즘 너무 힘들어.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이때 많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여행이라도 다녀와. 아니면 취미 생활을 찾아봐. 이런 조언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문제는 상대가 조언을 원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친구가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떨까요? 그렇구나. 요즘 많이 지쳤겠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진짜 힘들겠다. 어떤 점이 제일 답답하게 느껴져? 이렇게 말하면 친구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상사이고 어떤 직원이 최근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많은 상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요즘 그렇게 집중을 못해? 일할 때는 일에 집중해야지. 이런 말은 직원에게 부담만 줄 뿐,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접근한다면 어떨까요? 요즘 무슨 일 있어? 예전보다 좀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말 한마디가 직원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자신이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공감은 이렇게 단순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감이 쌓일 때 비로소 사람들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번에는 공감을 바탕으로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감은 인간관계의 시작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공감을 넘어 상대방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데일 카네기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논리나 사실이 아니라 자신을 중요하게 여겨주는 태도에 끌린다. 즉,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네가 이 부분을 맡아줬으면 해. 네가 이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부탁하는 거야. 이 말도 충분히 좋은 표현이지만 좀 더 상대방이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말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역할이야. 이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너라고 생각했어. 너라면 정말 멋지게 해낼 것 같아. 같은 내용이지만 이 두 번째 표현이 훨씬 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자신이 단순히 일을 맡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에게 고민을 이야기할 때 너는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라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라고 말한다면 그 친구는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입장을 넘어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그들이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주는 것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진심 없는 칭찬이나 형식적인 말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예민하게 진실과 가식을 구별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할 때는 정말로 그렇게 느낄 때만 말해야 합니다. 또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대가 한 일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노력과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일 때 비로소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 바로 자기 개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자기 개방입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혹시라도 거절당할까봐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관계는 항상 자기 개방에서 시작됩니다. 데일 카네기도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신뢰받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을 연다. 자기 개방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신뢰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의 실수나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사람보다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에게 더 끌리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직장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팀장에게 인정받고 싶어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동료들과 거리감이 생겼고 사람들은 그를 차갑고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를 숨기는 대신 동료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잘못 처리했어요.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혹시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팀원들과 더 가까워졌고 직장 생활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처럼 자기 개방은 상대방에게 나는 너를 신뢰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 개방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단점과 실수를 숨기려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엽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강한 인상을 줍니다. 둘째, 적절한 수준에서 감정을 공유하세요. 무조건 모든 감정을 털어놓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상대도 편안함을 느끼고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집니다. 셋째, 자기 개방과 동시에 상대방의 이야기도 존중하세요.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만 하면 상대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마지막 핵심 요소, 상대의 욕구를 이해하고 맞춰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욕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설득에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의 논리가 상대를 이길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설득은 논리로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때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자신의 말이 중요한지 아니면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상대를 설득하려고 할 때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고 상대가 왜 틀렸는지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상대는 마음의 문을 닫고 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운동을 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는 운동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운동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듣기 싫어하며 계속 운동을 미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당신이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 말을 듣자 아내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첫 번째 방식은 논리적이었지만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두 번째 방식은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끌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논리보다 감정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의 욕구를 이해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대화를 나눌 때는 나는 이 말을 하고 싶다보다 상대는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 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둘째,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세요. 때때로 사람들은 논리적인 조언보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네가 그렇게 느낀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나라도 그 상황이면 힘들 것 같아. 이처럼 공감의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셋째, 상대의 욕구를 자연스럽게 충족시켜주는 방법을 찾으세요. 누군가를 설득할 때 네가 틀렸다라는 태도를 보이면 대화는 벽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상대의 욕구를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설득하지 말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설득은 상대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우리는 설득의 본질이 논리가 아니라 감정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첫째,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이해해야 하고, 둘째, 자기 개방을 통해 신뢰를 형성해야 하며, 셋째, 상대의 욕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방송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여러분이 겪었던 인간관계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방송에서는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의 비결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현명한 사람이 되길 바라며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